피라후 일당의 거대한 야망을 저지하고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진 드래곤볼을 뒤로한 채 우리의 손오공은 더 강해지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공의 목적지는 바로 바다 위의 작은 섬, 전설의 무술가 무천도사가 살고 있는 거북 하우스였습니다. 금두운을 타고 시원한 바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오공은 무천도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식으로 제자가 되어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자칭 전설의 신선이라는 무천도사는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은큼한 속내로 가득 차있던 노인은 오공에게 나를 만족시킬 만한 엄청나게 예쁘고 섹시한 처자를 데려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황당한 입단 조건을 내걸었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오공은 뚱뚱하고 거대한 여성을 금두운에 태워오는 등 황당한 실수를 연발하며 무천도사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공이 두 번째 예쁜 처자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거북하우스 앞바다에 아주 조그만 나룻배 한 척이 스르륵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오공 또래의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빡빡 깎은 대머리의 이마에는 6개의 뜸 자국이 선명하고 코가 없는 기묘한 비주얼의 소년. 그가 바로 훗날 오공의 둘도 없는 단짝이자 지구인 최강의 무술가가 될 크리링이었습니다. 동쪽 나라의 다림사라는 절에서 오랜 기간 무술을 닦아온 크리링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형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더 강해지기 위해 천하무적 무천도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빨랐던 크리링은 처음부터 오공을 경쟁 상대로 의식하며 강한 라이벌 의식을 불태웠습니다. 크리링은 오공과 달리 무천도사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가방 속에서 도시의 야한 잡지들을 쓱 꺼내 무천도사에게 뇌물로 바치며 단숨에 호감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무천도사는 크리링의 뇌물에 크게 만족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한 최종 미션인 예쁜 처자 데려오기는 두 소년 모두가 성공해야만 정식 수련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오공과 크리링은 금두운을 함께 타고 예쁜 처자를 찾기 위해 넓은 세상 밖으로 날아오르게 되죠. 출발부터 삐걱거리던 두 소년의 기묘한 동행은 곧이어 엄청난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소년이 도착한 어느 마을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폭주족 일당에게 쫓기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파란 머리의 청순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공과 크리링은 정의감에 불타올라 폭주족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하고 소녀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런치.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천사 같고 연약해 보이는 아름다운 처자였습니다. 두 소녀는 임무를 완수했다며 기뻐하며 런치를 금두운에 태우고 거북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무천도사는 런치의 눈부신 미모를 보며 침을 흘리며 두 소년을 드디어 정식 제자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소녀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북하우스에 도착한 런치가 주변의 먼지 때문에 하고 재채기를 크게 하는 순간 펑하는 연기와 함께 청순했던 파란 머리가 거친 황금빛 금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눈빛 또한 매섭게 변한 금발의 런치는 허리춤에서 기관총을 꺼내들고 무천도사와 오공, 크리링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런치는 재채기를 할 때마다 성격과 외모가 180도 바뀌는 다중인격자이자 전국을 무대로 현상 수배 중인 악명 높은 은행 강도였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총알 세례를 받으며 지옥같은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오공과 크리링의 본격적인 거북선류 무술 수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천도사는 두 소년을 데리고 더 넓은 수련장으로 거처를 옮긴 뒤 본격적인 기초 체력 훈련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전설의 무술가가 가르쳐주는 수련은 장풍을 쏘거나 화려한 발차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같이 일어나 맨손으로 무거운 우유 배달을 하고 광활한 밭을 농기구도 없이 오직 맨손으로 전부 일구며 거대한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흙을 나르고 거대한 상어가 바글거리는 호수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는 등 일상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육체를 단련하는 생활 밀착형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천도사는 이 모든 훈련을 몸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거북이 등껍질을 등 뒤에 단단히 맨 채로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삭 빠른 크리링은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훈련을 날로 먹으려 꾀를 부렸지만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고 순수한 오공은 무천도사의 지시를 100% 소화해내며 무서운 속도로 크리링을 압도해 나갔습니다. 크리링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순수한 오공의 모습에 점점 자극을 받게 되고 두 소녀는 단순한 라이벌을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8개월이라는 혹독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무천도사는 두 소년의 등에서 묵직한 거북이 등껍질을 벗겨주며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실력을 전 세계 강자들 앞에서 시험해 볼 때가 되었다. 전 세계의 무술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고의 축제, 천하제일 무술 대회로 떠나자. 드디어 다가온 영광의 무대. 오공과 크리링은 과연 8개월간의 지옥 수련의 성과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강자들과의 가슴 뛰는 조우가 기다리는 천하제일 무술대회 편 2편에서 본격적인 배틀이 시작됩니다. 혹독했던 8개월간의 지옥 수련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무거운 거북이 등껍질을 벗어 던진 손오공과 크리링. 두 소년의 몸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살짝 뛰기만 해도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자신의 엄청난 성장에 오공과 크리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무천도사는 두 제자에게 거북선유의 자랑스러운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주황색 무도복을 선물하며 마침내 전 세계 강자들이 모이는 영광의 무대, 천하제일 무술 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섬에 도착하자 그곳은 이미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각지에서 몰려든 네로라하는 무술 고수들과 수많은 관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오공은 그곳에서 사막의 도적이었던 야무차와 푸알, 그리고 부르마와 오룡까지 극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야무차 역시 사막을 떠나 홀로 혹독한 수련을 거듭한 끝에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공의 가슴은 새로운 강자들과 싸울 생각에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재회도 잠시 본격적인 본선 무대에 오르기 위한 지옥의 예선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제21회 대회에 참가한 무도가는 자그마치 137명. 이 수많은 고수 중에서 오직 단 8명만이 화려한 본선, 링 위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되는 바늘구멍 같은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예선전은 관객 없이 거대한 무도관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사방에서 기합 소리와 뼈가 부딪히는 굉음이 울려 퍼지며 삼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약삭 빠른 크리링은 예선 대진표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친정인 다림사의 사형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거 다림사 시절 조그맣고 약하다는 이유로 크리링을 밤낮 없이 악랄하게 괴롭히고 조롱했던 덩치 큰 사형들이었습니다. 사형들은 예선 무대에서 크리링을 발견하자마자 여전히 빡빡이 꼬맹이구나. 너 같은 녀석이 감히 이런 대회에 나오다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라며 험악하게 겁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크리링은 순간 온몸이 굳어지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대결의 시간. 링 위에 오른 다림사의 사형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크리링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것 같았던 절체절명의 순간 크리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피하려던 크리링의 몸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허공을 갈라 무도간, 저 높은 천장 벽까지 순식간에 날아올라 부딪힌 것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을 벗어던진 크리링의 스피드와 탄력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아득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힘을 깨닫고 자신감을 되찾은 크리링은 가볍게 착지한 뒤 달려드는 사형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 한 방을 꽂아 넣었습니다. 화당! 소리와 함께 그 거대했던 사형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무도관 벽을 뚫고 저 멀리 날아가 기절해버렸습니다. 무천도사 밑에서 받았던 우유 배달과 맨손, 농사훈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 같은 전투력을 만들어냈음을 증명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오공 역시 예선전 무대를 말 그대로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공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거구의 무도가들을 상대로 손가락 딱 한 개만 사용해 가볍게 튕겨내거나 바람 같은 움직임으로 적의 등 뒤를 잡아 링 밖으로 밀어내는 등 압도적인 격차를 선보였습니다. 사막의 늑대 야무차 역시 한층 더 날카로워진 무술 실력으로 상대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며 본선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피 튀기는 예선전이 모두 마무리되고 마침내 화려한 본선 무대에 오를 최종 8인의 정예 멤버가 가려졌습니다. 손오공, 크리링, 야무차는 당당히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들의 앞을 가로막은 다른 본선 진출자들의 면면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무술가 박테리안,
뇌격권의 고수란판, 수수께끼의 권법가 기란,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 같지만 엄청난 기공을 숨기고 있는 의문의 고수 제키춘까지. 과연 오공과 크리링은 이 기괴하고도 강력한 본선 진출자들을 꺾고 천하제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일에 쌓인 고수 제키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숨막히는 본선 제1라운드가 시작되는 3편에서 본격적인 배틀의 서막이 열립니다. 지옥 같은 예선전의 먼지가 걷히고 마침내 전 세계 무술 고수 중 단 8명만이 서 있는 영광의 본선 무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링 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관객석은 이미 흥분의 도가니였죠. 8강전 제1경기는 거북선유의 기대주 크리링과 대회 역사상 가장 불결한 선수로 기록될 박테리안의 대결이었습니다. 박테리안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몸을 씻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사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가 풍기는 시큼하고 고약한 냄새는 링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심판마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칠 정도였죠. 본격적인 시합이 시작되자 박테리안은 무술이 아닌 생화학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후든 손가락을 크리링의 코앞에 들이밀거나 지독한 입냄새를 뿜어내며 크리링을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유 지옥 훈련으로 신체 능력은 최고조였던 크리링이었지만 이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던 크리링은 결국 박테리안의 묵직한 발차기에 맞아 링 바닥에 쓰러지며 패배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관객석에서 지켜보던 오공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크리링, 잊지마. 너는 코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크리링은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링의 얼굴에는 애초에 코가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 맞다. 난 코가 없었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깨달은 크리링은 그 즉시 냄새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크리링에게 박테리아는 그저 덩치 크고 느린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크리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 박테리안에게 강력한 연타를 날렸고 마무리로 박테리안보다 더 지독한 방귀 공격을 선사하며 통쾌한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어지는 제2경기는 사막의 늑대 야무차와 정체불명의 노인 고수 제키춘의 대결이었습니다. 야무차는 자신의 비기인 낭압 풍풍권을 선보이며 기선제압에 나섰지만 제키춘은 뒷짐을 진 채 마치 춤을 추듯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야무차는 당황하며 속도를 높였지만 제키춘은 가볍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야무차를 농락했습니다. 사실 제키춘의 정체는 변장한 무천도사였죠. 제자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야무차는 결국 제키춘이 일으킨 장풍의 풍압에 밀려 링 밖으로 튕겨나갔고 한 번도 유효타를 내지 못한 채 허망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제3경기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마을을 구하려는 고결한 전사 나무와 미인기의 람판의 시합이었습니다. 나무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지만 람판은 위기에 몰리자 옷을 벗어 던지는 파격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평생 수련만 해온 순수한 청년 나무는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하며 밀려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무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명상법을 떠올렸습니다. 시각에 현혹되지 않고 길을 읽은 나무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필살기인 천공 X작권을 장렬시키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마지막 8강전 손오공과 날개 달린 괴수 기란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란은 엄청난 괴력과 날카로운 손톱으로 오공을 위협했습니다. 오공은 기란의 꼬리 휘두르기에 당해 링 밖으로 날아갈 뻔했지만 무의식 중에 근두운을 호출해 실격당할 뻔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란은 비겁하게도 입에서 끈적한 구무구무 껌을 뿜어내 오공의 온몸을 묶어버렸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오공을 기란이 링 밖으로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공의 엉덩이 근처에서 잘려나갔던 꼬리가 순식간에 쑥하고 다시 자라난 것입니다. 꼬리가 생기자마자 오공의 몸에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오공은 온 힘을 다해 몸을 묶고 있던 강력한 껌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이를 본 기란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공이 근처의 두꺼운 돌벽을 주먹 한 방으로 가루로 만들어버리자 기란은 결국 공포에 질려 손을 들며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4강 진출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크리링, 제키춘, 나무 그리고 손오공.
이제 남은 것은 결승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크리링은 자신의 스승인 줄도 모른 채 제키춘과 맞붙게 되고 오공은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나무와 대결하게 됩니다. 더욱 뜨거워지는 4강전 배틀, 그 흥미진진한 4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치열했던 8강전의 열기가 채식기도 전에 드디어 제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최후의 4인이 격돌하는 준결승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링 위에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괴물 중의 괴물들 뿐이었죠. 준결승 제1경기는 거북선유의 수제자 크리링과 야무차를 단숨에 제압했던 수수께끼의 노인 제키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크리링은 제키춘이 자신의 스승인 무천도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결승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링에 올랐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크리링은 압도적인 스피드로 선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제키춘은 마치 크리링의 움직임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잔상권을 구사하며 크리링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링 역시 지지 않고 공중으로 도약해 화려한 연타를 날렸지만 제키춘은 단 한 번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죠. 크리링은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유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바로 무천도사가 예쁜 처자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해 관객석으로 소녀의 속옷을 던지는 척하며 제키춘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제키춘이 본능적으로 시선을 뺏긴 찰나 크리링은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으며 그를 링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무술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제키춘은 공중에서 자신의 발바닥에 에네르기파를 쏘아 그 반동으로 다시 링 위로 복귀하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제키춘은 크리링에게 너는 아직 멀었다는 듯 보이지도 않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해 크리링의 목덜미를 가격했고 크리링은 그대로 기절하며 스승의 벽을 실감한 채 패배하고 맙니다. 이어지는 준결승 제2경기는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과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고결한 전사 나무의 대결이었습니다. 나무는 가뭄으로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우승 상금이 필요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링에 섰습니다. 오공 또한 꼬리가 다시 자라나 컨디션이 최고조인 상태였죠. 두 사람의 대결은 초기 드래곤볼에서 보기 드문 진지하고 정통파적인 무술 배틀로 전개되었습니다. 나무는 공중으로 아주 높이 솟구쳐 올라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며 하강하는 필살기 천공 X작권을 시도했습니다. 이 공격은 상대의 목을 정확히 타격해 일격에 기절시키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었죠. 오공은 나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링 바닥에 쓰러졌고 심판의 카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쓰러지기 직전 꼬리를 이용해 충격을 완화했고 카운트 9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공은 나무의 공격을 그대로 따라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무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도약해 승부를 결정지으려 했지만 오공은 나무보다 더 높이 구름 위까지 솟구쳐 오르는 경이로운 도약력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공중전에서 밀린 나무는 오공의 강력한 일격에 링 밖으로 밀려나며 패배하게 됩니다. 나무는 마을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지만 오공은 나무의 실력을 칭찬하며 진정한 무도가로서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 정체를 숨긴 제키 춘무천도사는 나무에게 다가가 뜻밖의 도움을 줍니다. 그는 나무가 마을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의 눈으로 읽고 있었던 것이죠. 제키춘은 나무에게 물을 담을 수 있는 호이포이 캡슐을 선물하며 마을로 돌아가 희망을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나무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마을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제키춘의 정체가 무천도사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제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천재소년 손오공과 제자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출전한 스승 무천도사의 결승전. 과연 오공은 스승의 벽을 넘어 천하제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드래곤볼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결승전의 서막이 열리는 5편에서 그 위대한 결말이 이어집니다. 수많은 강자와의 치열한 사투 끝에 드래곤볼 제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마침내 단 한 명의 최강자를 가리는 운명의 결승전 무대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링 위에 오른 두 주인공은 바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천재 소년 손오공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본선을 폭격해 온 수수께끼에 놓인 고수 제키춘이었습니다.
관객석은 이미 찢어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두 무도가는 서로를 마주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시합을 시작하는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두 사람은 관객들의 눈이 쫓아가지도 못할 엄청난 스피드로 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공의 날카로운 펀치와 제키 춘의 정교한 방어가 불꽃을 튀겼고 링 위에는 쉴 새 없이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키 춘은 오공의 가공할 성장에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스승으로서의 엄격함을 잃지 않고 오공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오공 역시 8개월간의 지옥 수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제키 춘의 매서운 공격을 유연하게 받아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공방이 계속되던 중 제키 춘은 오공을 시험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잔상을 남겨 상대의 시선을 교란하는 잔상권이었습니다. 제키 춘이 몸을 움직이자 순식간에 2개, 3개의 잔상이 생겨나 오공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오공은 평범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공은 제키 춘의 잔상권을 단 한 번 눈으로 본 것만으로 완벽하게 간파해냈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한 다중 잔상권을 선보이며 역으로 제키 춘의 등 뒤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천재성의 제키 춘은 식은땀을 흘리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당황한 제키 춘은 오공의 무시무시한 기세를 꺾기 위해 과거 후라이팬 산의 불을 통째로 날려버렸던 전설의 비기 에네르기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키 춘이 두 손을 허리춤으로 모으며 기를 모으자 링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객석의 크리링과 야무차는 오공이 위험하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제키 춘의 손끝에서 거대한 푸른빛의 에너지 광선이 뿜어져 나왔고 오공은 정면으로 그 충격을 받아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거친 링 위에서 일어난 반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공은 제키 춘의 에네르기파를 정면으로 맞고도 멀쩡히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거 할 줄 알아? 라며 제키 춘의 포즈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공은 무천도사가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에네르기파를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재현해내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2개의 거대한 에네르기파가 링 한가운데에서 격돌하며 엄청난 폭풍과 굉음을 만들어냈고 무대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한 압도적인 스케일의 배틀이 펼쳐졌습니다. 체력과 기공의 한계까지 쥐어짜내는 처절한 공방전 속에서 두 무도가는 이미 단순한 승패를 넘어 서로의 무술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키 춘은 제자가 이토록 강력하게 성장해 준 것에 깊은 대견함을 느꼈고 오공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결승전의 뜨거운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수가 밤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둥글고 영롱한 보름달이 서서히 고개를 내민 것입니다. 과거 피라후의 성에서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공의 숨겨진 야수성이 다시 한번 깨어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과연 보름달을 마주하게 된 오공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스승 무천도사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드래곤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결승전의 거대한 클라이맥스 대망의 6편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막상막하의 에네르기파 대결로 관객석을 충격에 빠뜨렸던 손오공과 제키 춘의 결승전. 시합이 완전히 무르익은 바로 그 순간 먹구름 사이로 영롱하게 빛나는 보름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오공의 눈에 닿는 순간 결승 무대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오공의 심장이 거대하게 고동치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털이 돋아나고 빌딩만 한 크기의 거대한 괴수 거대 원숭이로 대변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피라후의 성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야수성이 수만 명의 관객이 모인 무술대회 한가운데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거대 원숭이 오공은 포효하며 텐카이치 무술대회장 건물을 무자비하게 부수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는 관객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사방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야무차와 크리링은 오공의 유일한 약점인 꼬리를 자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엄청난 크기의 거대 원숭이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링 위에 홀로 남겨진 제키 춘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리 전설의 무술가 무천도사라고 해도 산만 한 크기의 괴수가 내리치는 주먹과 무차별적인 파괴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거대 원숭이의 거대한 발이 제키 춘을 밟아 뭉개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무천도사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온몸의 근육을 터질듯이 부풀리며
마지막 남은 모든 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준한 곳은 눈앞의 거대 원숭이가 아니었습니다. 제키 춘의 시선은 저 멀리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향하고 있었죠. 제키 춘의 양손에서 뿜어져 나온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에네르기파가 대기를 찢으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상상 초월의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에너지 광선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 밤하늘의 보름달을 정면으로 타격했고 달 자체가 우주 파편이 되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달이 사라지자 오공에게 공급되던 브루츠파가 차단되면서 거대 원숭이의 몸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무시무시한 괴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원래의 조그맣고 알몸인 소년 오공의 모습으로 돌아와 링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오공을 죽이지 않고 변신을 풀기 위해 아예 달을 파괴한다는 무천도사의 신화적인 스케일과 지혜가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대소동으로 인해 두무도가의 체력과 기는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옷이 모두 찢겨나간 채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제키 춘과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이 던져준 옷을 주워 입은 오공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기공 기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육체와 정신력만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공과 제키 춘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서로에게 마지막 주먹을 내뻗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링 위에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카운터 펀치를 동시에 꽂아 넣으며 링 바닥에 나란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긴박한 카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 2, 3. 전 세계 최고의 고수를 가리는 결승전에서 두 선수 동시 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 처절한 10카운트 속에서 마지막으로 대지에 발을 딛고 서서 승리의 포효를 외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제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편 대망의 최종화 7편에서 그 위대한 결말이 공개됩니다. 밤하늘의 달을 통째로 날려버린 제키 춘의 에네르기파, 그리고 동시에 링 바닥에 쓰러진 손오공과 제키 춘 두 무도가가 전력을 다해 부딪힌 마지막 카운터 펀치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심판의 긴박한 10카운트 소리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 2, 3, 4. 수만 명의 관객과 오공의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만을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카운트가 8을 넘어 9에 도달한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두 선수가 동시에 몸을 들썩였습니다. 오공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먼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을 향해 내가 이겼다 라며 활기차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공의 체력은 이미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오공은 승리를 선언하자마자 다시 중심을 잃고 링 바닥으로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노련한 고수 제키 춘이 정신력 하나로 대지를 딛고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제키 춘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심판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승리의 포즈를 취했습니다. 심판의 입에서 마침내 제키 춘 선수 일어섰습니다. 최종 카운트 아웃. 제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우승자는 제키 춘 선수입니다. 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래곤볼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첫 번째 무술대회의 위대한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오공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얻었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 우승 상금을 받은 제키 춘은 오공과 크리링, 야무차, 부르마 등 모든 일행을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엄청난 규모의 축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오공은 여전히 지치지 않는 엄청난 식욕으로 상금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우며 특유의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를 폭소케 만들었죠. 연회가 끝나고 오공과 크리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야무차는 제키 춘의 가발이 벗겨진 흔적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그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인 무천도사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야무차는 무천도사에게 왜 굳이 정체를 숨기고 제자들과 싸워 우승을 빼앗아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천도사는 인자하면서도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오공이나 크리링이 이번 대회에서 너무 쉽게 우승해버렸다면 녀석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자만에 빠져 수련을 게을리했을 걸세. 세상은 넓고 강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술의 길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네.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제자들의 먼 미래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 스스로 악력을 자처하며 링 위에서 온몸을 던졌던 스승의 위대한 배려와 품격이 드러나는 드래곤볼. 역사상 최고의 감동적인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듬해 아침, 무천도사는 오공과 크리링에게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은 없다. 이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스스로 부딪히며 강해지거라라며 홀로 서기를 명합니다. 크리링은 무천도사의 곁에 남아 계속해서 기초를 닦기로 했고,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은 다시 평범한 돌멩이로 변해 세상 저편으로 날아가 버린 할아버지의 유품, 사성구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근두운의 몸을 씻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강한 라이벌들을 만나기 위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소년. 오공의 활기찬 뒷모습을 끝으로 제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편은 장엄하고도 유쾌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공의 앞길에는 무천도사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거대한 군대 조직 레드 리본군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의 위대한 모험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